안녕하십니까. 유아과학 교육 1주차 2차 시 강의를 시작하려 합니다. 1주차 1차 시에서 여러분들 전통주의와 구성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전통주의와 구성주의를 살펴봄을 이어서 순서 만들기가 앞 시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구성주의의 특성의 순서표 정항이나 구성주의의 순서표는 전통주의에서는 선생님이 순서를 정해 주셨는데, 여기에서는 구성주의에서는 유아들이 순서를 정하는 데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구성주의의 특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진행해야 할 과정들을 이제 이번 2차 시에서도 구성주의가 많이 핵심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1주차 1차 시에서 과학에 대해서 조금 전통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방식들은 거의 교사 주도형으로 많이 살펴봐 왔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다 이제 유아 주도형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1주차 1차시에서 전통주의 방식을 살펴보고 구성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의 여기에서 거의 유아주도형이라고 많이 살펴볼 때 거기에 많이 몸에 익혀 나가셔 현장에 나가셔도 거기에 대해서 표현이 제출이 되고 표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도 또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차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행을 합니다. 요리 순서표에 첫 번째 요리하겠다고 적은 유아들은 손 씻고 강령에 앉아보자. 네, 선생님이 어제 너희들이 손으로 만드는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순서를 만들어 봤어. 어떻게 하는 건지 읽어볼래? 했지요. 여기서는 거기서는 우리 함께 읽어보기로 하였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읽어볼래? 하고 물었더니 유아가 얼음 30개가 필요하대요. 두 번째, 소금은 10스푼요. 교사는 요리 순서표에 첫 번째 요리하겠다고 적은 유아들을 손 씻고 강령에 앉아보자. 이렇게 하니까 유아들이 네 하고 그랬죠. 강령에 앉아서 지금 30개 얼음과 소금을 이용하여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교사는 너희들이 읽은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을 레시피를 보면서 선생님에게 알려줄래? 아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그 부분을 보고 얼음을 넣는다 하니까 그릇에 얼음을 넣어요 하고 유아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얼음 위에 소금을 뿌려주세요. 뿌려요 하면서 자기들이 뿌립니다. 그리고 유아 3은 얼음과 소금을 섞여요. 유아 2는 그 위에 작은 그릇을 올려 놓습니다. 유아 4 우유를 넣어요. 그리고 거품기로 실컷 저어요. 유아들은 완성 적고는 완성. 그리고 요리 순서표에 따라 방법 B에서 얼음과 소금 이용하여 아이스크림 만들기를 하였더니 모두가 다 이렇게 다시 진행을 하였습니다. 각 모둠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서. 또 요리 순서표에 요리하겠다고 적은 유아들은 손 씻고 각 영역에 많이 모였죠. 이렇게 하였더니 유아들이 우유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를 하였습니다. 자, 유아 2가 한 사람에게 우유 한 컵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러면은 4명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유아들이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여기 컵에 표시된 곳까지 한 컵이야. 유아 3, 100이라고 되어 있어. 100이라고 적혀 있다 했죠. 그랬더니 그럼 한 사람이 100이면 4사람은 얼마가 되는 거야? 서로 토론을 합니다.
예, 100 하니까 400이 되지. 그럼 400, 그럼 계량컵 400까지 우유를 채워 넣으면 되겠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4명의 아이스크림을 만들려면 우유 400까지 채워서 넣으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럼 우유를 계량컵 400까지 준비해 놓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유는 준비됐고 순서대로 만들어 보자 교사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유아들은 네, 얼음에 소금을 넣어주세요. 넣는다. 유아들은 1인 레시피를 보면서 스테인리스 볼에 얼음을 넣고 소금을 넣는다. 큰 볼 위에 작은 볼을 얹고 준비한 우유를 넣습니다. 잘 저으면서 우유가 얼어가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유아 1.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냉동실에 넣지 않아도 아이스크림이 될까 하고 의문을 가집니다.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대로 해보자. 와, 신난다. 내가 먼저 거품기를 져볼래. 한참 졌더니 아파. 이번엔 내가 할게.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거품기를 젓고 계속 젓다 보니까 우유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요. 야, 진짜 우유가 변하고 있어. 나도 해보자. 진짜 신기해. 잘 저었더니 우유가 얼어가고 있어. 교사는 너희들이 우유로 아이스크림을 만들면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니? 하고 또 물었죠. 그랬더니 냉동실에 넣지 않아도 아이스크림이 됐어요.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구성주의 특성에서 얼음과 소금을 활용하여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요. 여기서 활동 선정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활동 선정의 주체는 교사가 했나요? 유아가 했나요? 구성주의에서는 유아가 했죠. 앞에 전통주의에서는 교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활동 선정 주체가 한번 보면은 A 활동에서는 유아들은 교사가 선정한 활동을 소개받고 주어진 요리 재료를 나누어 가졌으며 요리 과정 또한 교사가 결정한 순서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는 유아가 과학자가 되어 예측하고 탐구하게 하는 유아의 흥미나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교사가 진행하는 요리 활동에 이 페이지가 20페이지 있습니다. 요리 활동의 부수적인 부품으로 활동하게 하였습니다. 기계적으로 순서에 따라 움직이는 유아들은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지,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새로운 방법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을지와 같은 도전적인 사고를 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반면에 B 활동은 그래프 활동으로 유아에게 자연스럽게 활동의 주체를 소개하였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유아들에게 무엇을 요리하고 싶은지 물어보며 유아들의 활동 선정의 주체로 요리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렇죠? B 활동에서 교사는 유아들과 함께 요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유아들의 활동의 주체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요리 활동을 단순히 놀이로만 보지 않고 물리적 및 논리 수학적 지식을 구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A 활동처럼 단순히 아이스크림 만들기가 아닌 우유가 얼어가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활동으로 계획하여 유아들은 온도가 물질을 변화시킨다는 일반적인 법칙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과 그 결과로 얻는 것과의 관계를 구성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유아들이 추론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물과 얼음에 관한 지식을 구성해가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다음은 요리 레시피를 구성주의 방법에서는 어떻게 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 활동 레시피는 A 활동의 레시피와 같아 보이지만 작성하는 방법에 있어 교사의 교육관에 따른 다른 교수 방법이 녹아 있습니다. B 활동의 레시피는 교사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도 유아 스스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림과 간단한 글로 정보를 제공하였고 또한 유아가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운 측정 관련 정보는 계량컵
티스푼과 같은 특정 단어를 시각적으로 제시를 하였죠. 유아들이 요리에 관련된 단어를 이해하도록 하였고, 유아들은 요리 레시피를 따라하면서 단어를 풀이하고 읽기를 시도할 이유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인 레시피를 제공하는 또 다른 이유는 4인을 만들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때 교사는 양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하도록 표상할 종이, 쓰기 도구, 구체물 등을 제공하여 유아의 문제 해결 방법을 관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비활동은 유아들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측정하는 수학활동과 통합하도록 계획이 되었고, 이는 협동적인 사회, 도덕적 학습 분위기를 형성하여 유아들로 하여금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하고 결정하도록 하며 긍정적인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통주의 방법과 구성주의 방법이 특성이 다름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요리 순서를 정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활동반은 전체가 먹을 간식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별로 요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요리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 A 활동 교사는 조용하고 바르게 앉아있는 모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죠. 카페 밖으로 나가거나 시끄럽게 떠드는 모둠은 제일 마지막 순서로 이동하겠다고 함으로써 여기에서 보는 교사의 권위적인 모습은 경직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교사는 요리 활동이 아니라 지시하는 과제의 성격을 띠게 만듦으로써 유아들은 요리할 순서와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요리 활동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반면에 B 활동은 교사가 소집단 4인의 활동으로 계획하였으나 요리 활동 순서에 대한 결정은 유아들이 선택하도록 하였고, 이처럼 불필요한 교사의 권위를 줄이고 또래들끼리 서로 협동하도록 격려해 준다면 유아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며 규칙을 정하는 등 서로 상호 존중과 협동적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B활동에서 교사가 4인으로 모든 크기를 정한 이유는 요리 활동이 불을 사용하지 않아 유아들이 안전에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4인으로 했고, 거품기로 저어야 하는 요리 활동이라 유아들이 쉽게 팔이 아플 것을 짐작하여 순번대로 돌아가며 거품기를 젓도록 한 것을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만약 불을 이용하여 핫케이크를 만드는 요리 활동이라면 교사는 유아가 안전하게 요리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2인으로 요리 순서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처럼 소집단 크기는 안전 및 요리 방법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요리하는 데 필요한 적정 인원을 교사가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교사는 소집단으로 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순서표를 제시하고 언제 요리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요리 활동은 대집단 활동보다는 소집단으로 요리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그 이유는 유아들에게 자율적이고 실험적이 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서로 간의 협동을 통한 배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언제 요리할지 순서를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자유선택 활동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요리에 관련된 행동도 규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유아들의 자율성이 강조되었죠. 구성주의에서는. 다음은 과학 개념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과학 개념 학습은 A 활동은 단순히 간식을 만드는 요리 활동이라 할 수 있다. A 활동은 물이 얼음으로 변화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물체의 변화를 예측하고 살펴본다라는 교육 목적을 세우고 있으나 유아들에게 요리하는 동안 과학적인 예측과 추론을 자극하지 못하였습니다. 유아들은 여름 과일을 썰고 잘게 썬 과일을 믹스에 넣고 갈아내고 갈아낸 과일을 아이스크림 틀에 넣고 냉장고에 넣기까지 물리적 변화에 집중하거나 냉장고에 넣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지 추론하고 추론한 것을 검증할 기회가 전혀 없다. 이러한 활동은 교사가 세운 과학 개념 학습 목표에 연결시키지 못하였고
아이스크림 간식 준비를 위한 단순한 요리 활동에 그치게 하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B 활동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유가 얼어가는 과정에 대해 유아의 과학적 추론을 작업하는 경험을 유아에게 제공하고, 초기에 유아들은 우유가 얼어가는 과정이 신기한 마술처럼 다가왔지만 이러한 관심은 바로 왜 우유가 점점 얼어갈까? 라는 의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적절한 개입으로 유아들은 상위 수준의 추론을 제시하며 얼음과 소금에 단서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 반응에 집중하고 그 원인을 규명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교사의 효율적인 제안으로 유아들은 얼음은 우유를 얼게 한다. 얼음에 소금을 섞으면 우유가 얼게 된다라는 서로 다른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실험을 계획하였습니다. 얼음만 넣고 우유를 섞어도 얼린다라는 가설은 실험하는 과정에서 모순에 직면하고 유아 자신의 아이디어를 수정하며 과학적 지식을 구성해 갑니다. 얼음에 소금을 좀 더 많이 넣으면 더 잘 얼린다라는 가설은 소금이 얼음을 더 차갑게 만든다는 과학적 탐구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릇 대신에 비닐에 우유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유 말고 다른 재료도 얼게 할까? 등의 의문들 또한 해결하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하였습니다. 추후 유아들은 자신들이 설계한 실험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을 구성하는 실제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B활동의 얼음과 소금으로 아이스크림 만들기는 과학적 경험뿐만 아니라 수학, 언어 및 문해를 통합하여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과정의 통합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유아들은 요리표의 그림과 실물 재료를 1:1 대응을 하고 계량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며 1인 레시피에 있는 재료를 인원수만큼 더하는 경험도 하게 된다. 그리고 요리에 관련된 언어를 배우게 되고 요리표를 읽는 기회를 갖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에 대해 토의하고 결과를 비교하면서 언어 능력을 발달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역할은 유아의 지식 과정에서 역동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구성주의에서 한번 교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활동에서 교사는 유아들에게 활동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일 외에는 거의 개입하지 않고 비참여적 자세를 유지하였죠. 그리고 교사는 주로 유아들이 주어진 작업을 지시대로 하는지 관찰하고 유아의 활동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아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정보를 확인하는 낮은 수준의 폐쇄적 질문을 많이 사용하였고, 또한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레시피 순서대로 아이스크림을 만들도록 하는 안내 및 지시가 대부분이며 관찰, 예측, 측정, 추론, 실험 등 과학적 탐구 과정의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교사는 완성한 요리 작품을 사진으로 남겨 학부모에게 결과 중심적인 안내를 하는데 급급해 보였습니다. 반면에 B활동의 교사는 유아의 활동을 관찰할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면서 추론을 정진시키기 위하여 궁금증을 말하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혹은 어떻게 생각하니와 같은 질문은 과학적 사실을 일반화하고 자신의 이론을 정립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탐구 과정에서 가설을 설정하고 설정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획을 구조화하거나 재구성하도록 교사는 우유로 아이스크림을 만들면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니? 아이스크림을 만들면서 무엇을 더 알아보고 싶니? 어떤 실험을 해보면 좋겠니? 등 탐구를 촉진시켜주는 질문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가설을 설정하고 실천하며
우유가 얼음으로 변하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점을 찾기 위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에 소금을 더 많이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생각하니 왜 그렇게 생각했니? 이런 식으로 유아의 수렴적 사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활동 교사는 얼음과 소금을 이용한 아이스크림 만들기 활동에서 목표하는 물리적 지식 요령에 걸맞게 가르치기 위하여 유아들이 물체를 조작하고 그것의 반응을 발견하는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들이 학습 목표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와 활동을 제시하고 적절한 질문을 통해 유아의 활동을 촉진하고 확장하며 유아의 지식 구성 과정에서 역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 유아의 지식 과정을 역동적인 역할을 교사는 하였습니다. 그 다음 교사의 역할에 따른 유아의 존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주의 활동에서는 지식을 구성해 가는 능동적인 주체자가 되었죠. 두 주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교사의 역할에 따른 유아의 존재. A 활동에서 교사는 유아를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을 유아에게 지식을 전수하거나 저장하는 수단으로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A 활동에 참여한 유아가 자신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유아는 놀이를 가장해서 제시하는 과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행동과 경험 속에서 자율성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반면 B 활동에서는 유아의 개인적 흥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놀이와 작업이 통합된 형태입니다. 교사는 유아를 유능하고 또래들과 공유하며 지식을 구성해 가는 능동적 주체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에게 지식을 전달하거나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유아 스스로 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구성하도록 자원을 제공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교사는 유아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유아와 협의하여 확장 활동을 기획하며 유아의 지적 발달을 저장하기 위해 자료와 활동 제안을 하였습니다. 교사는 유아들이 과학적 특성을 지닌 주체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지원해 줘야 합니다. 탐구자로서 우유가 얼어가는 과정에 호기심을 갖고 탐색하며 의문을 갖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하고 탐구해 보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자로서 감각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과학적 경험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개념을 형성해 가도록 지원해 줘야 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자로서 교사가 과학적 지식이나 개념을 언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유아 스스로 의미 있는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론가로서 요리 과정에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며 자신이 세운 가설을 맞지 않았다면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실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이론을 터득해 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특성이 잘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발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지식을 구성해 가는 능동적인 주체자로서 교사는 역할을 하였죠. 마지막으로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성주의는 가정중심적이었고 전통주의는 결과중심적이었죠. 교과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 활동은 결과물 중시를 하였고 유아들의 학습에 대한 기록이 다음 활동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 활동 교사들은 대개 유아가 단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유아들의 실수가 그들의 현재 이해 수준을 알기 위해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비활동은 가정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고 유아의 지식이나 탐색 과정, 학습 이행, 능력이 평가 시간을 통해 공유되고 다음 활동을 계획하는 데 반영되었습니다. 유아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하고 무엇에 주목하고 어떻게 출연하였는지를 조력하였죠. 그리고 어떤 지식을 구성하고 가치 있는 목표인지 유아에게 흥미있는 활동이나 경험을 제공하였는지 학습을 보다 잘 정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교사 자신에 대한 평가를 중요시 여긴다. 지금까지 전통주의 과학수업인 A 방법과 구성주의 과학수업인 B 방법의 예시를 살펴보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교사의 교육 철학과 신념 그리고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 같은 주제의 과학활동도 확연히 다르게 전개됩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과학은 자연세계에 대한 지식체계이며 이러한 지식을 획득하거나 확장시키는 일련의 실행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과학은 지식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지식 생성을 추구하는 활동 전체를 지칭합니다. 즉 지식을 만들기 위하여 하는 모든 과정, 즉 질문하고 탐색하고 관계를 규명하는 모든 활동을 통해서 논리적 체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과학 교육을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유아과학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은 구성주의로 접근하는 과학 과정에 초점을 두고 지식을 창출해낼 수 있는 과학적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유아를 위한 과학교육은 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능가하여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유아가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알고 싶어하는 주변 환경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며 과학적 과정을 적이면서 지식을 넓혀가는 것이며 단순히 물체를 조작하는 것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사고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과학적 사고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성주의 특성에서 구성주의 과학 수업으로 전환을 해야 하고 유아를 위한 과학 교육은 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능가하여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것에 구성주의 특성이 있고 유아가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알고 싶어하는 주변 환경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며 과학적 과정을 적이면서 지식을 넓혀가는 것을 특징으로 보았으며 단순히 물체를 조작하는 것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사고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과학적 사고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구성주의의 특성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장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